음악의 초대 10장 마케팅 관리 편 집필하신 유진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잘 지내시죠?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예,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유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가천대학교. 네,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예. 주로 어떤 과목 강의하세요? 저는 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랄지 브랜드 관리라든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공 필수 마케팅의 이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에 관한 과목들을 주로 담당을 하시고 마케팅 전문가신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 있는 걸 주로 하신다 이러셨잖아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또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케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케팅의 정의, 마케팅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단계, 우리 상품에 대해서 특징을 알려주고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군요. 소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마케팅의 가장 마지막 단계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자, 지금 10장 챕터 10에서 그 마케팅 관리편 쭉 이제 마케팅의 그 주요 절차랄까요?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먼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교수님 마케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케팅하면은 뭐 상품을 많이 이렇게 판매하는 거, 그렇죠. 판매하기 위한 노력, 뭐 그렇게. 제가 틀렸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근본 질문이네. 그러면 대부분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혹은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광고하는 것, 홍보하는 것 이런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판매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분이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요것이 마케팅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케팅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마케팅이란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의 필요, 니즈,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들한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것을 생산해내고 적절한 가격을 매겨주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유통시켜줘서 소비자가 결국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비자와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활동들까지 모두 마케팅에 포함된다. 그 마케팅 개념은 굉장히 넓은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넓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니즈 파악부터 해서 거기 또 제품 개발까지. 제품 개발도 마케팅에 들어가는 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그 마케팅이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다 관여가 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경영자들이 마케팅을 알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이 무엇인가와 마케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챕터에도 몇 가지 이제 공식적인 마케팅의 정의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뭐 마케팅 학회, 뭐 피터 드러커 뭐 여러 개 있죠.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가치 창출과 고객 만족이에요. 그 두 가지가 키워드, 핵심 키워드로 소개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치 창출을 통한 고객 만족과 이를 통한 이윤 추구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윤 창출. 그렇죠. 마케팅의 그 전반적인 광범위한 과정, 마케팅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고객을 소비자를 우리 고객으로 만들고 이를 유지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 가치, 이익 이 정말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 다 마케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 피터 드러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중요한 마케팅 우리 그 10장에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충 뭐 좀 내용을 좀 개요를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10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과정,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훑어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프레임워크, 기본 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그러니까 그 아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 개요 이게 어떤 절차들이 있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 분석 파트예요. 거기부터 환경부터 들어가는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마케팅이 무엇인지 얘기할 때 출발했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상품을 생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 분석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니즈를 알 수 없어요. 시장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뭐 거시적인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3C 분석, 수학 분석 이런 기본 틀들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지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3C 분석이에요. 3C라고 하면 기업 자사 분석, 컴퍼니, 그리고 컴피티터 경쟁사 분석, 그리고 소비자 분석, 커스터머 분석까지 해서 이런 3C 분석을 주축으로 하는 환경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우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 것인가 목표 수립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STP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돼요. STP는 또 뭘까요? STP는 S가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동질적인 니즈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일단 쪼개 보는 거예요. 다양한 시장 전체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쪼개는 기준은 인구 통계학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연령별로 쪼개거나 소득별로 쪼개거나 교육 수준별로 쪼개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니즈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쪼개는 것이 시장 세분화고. 그것은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공통된 니즈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정하는 그것은 바로 환경 분석에서 파악할 수 있겠죠. 환경 분석에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 파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쪼개보는 거죠.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그게 S고요. 그리고 T는 타겟팅이에요. 타겟팅이라 함은 여러 가지 그룹으로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집단은 무엇인가 목표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P는 포지셔닝인데요. 포지셔닝이요. 포지셔닝은 우리 타겟 그룹에게 우리 브랜드를, 우리 상품을 어떠한 브랜드로 인식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포지셔닝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지금 한번 배운 학생들도 포지셔닝이 뭐니? 잘 얘기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경영학 처음 만나시는 우리 독자들은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네요. 아마 STP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포지셔닝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 마케팅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유진영 교수님 수업이 좋고요. 우리 뭐 가천대학교 학생들 아니더라도 그 마케팅 수업 시간에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죠. 마케팅 입문이나 마케팅 원론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 한 단계가 나왔어요. 가장 STP 다음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STP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 자,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의 여러 가지 주요 요소들이 믹스되어서 하나가 돼 있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믹스되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4P의 믹스. 4P가 믹스가 돼 있다.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촉진 활동 그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이 네 가지 P가 믹스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4P 믹스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제가 유 교수님 지금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마케팅에는 그런 무슨 약자로 쓰는 게 많네요. 뭐 3C, STP 뭐 이런 거. 예, 마케팅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의미하는 바를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설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매기고 이렇게 용어를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그 내가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오는 건데 마케팅은 사실 굉장히 큰 범위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 학생들이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마지막 단에 있어서 그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 그런 것을 주로 마케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런 쪽의 직업을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학생들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교수님도 저도 다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로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접한 것들, 우리도 고객이었으니까. 가장 많이 접한 활동이 광고 보고 홍보하는 거 듣고 뭐 매장에서 판매 촉진하는 활동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좀 익숙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쪽에 그래서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인기 직종이잖아요. 그 이 학생들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단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 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알면 어디나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공부? 그냥 여러 가지 공부? 학교 공부?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지식을 열심히 쌓으면 된다라고 생각해도 뭐 이렇게 그 위험하지 않을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전 3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준비할 것을 하나는 물론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주로 경영과 관련한 지식, 마케팅과 관련한 지식. 그리고 2번째는 실습, 3번째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본 마케팅이 사실 순수학문이 아니라 응용학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뭐가 있어, 지식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이론 이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뭐 STP도 있고 많은데요. 그렇죠.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기초 지식이 탄탄해야 그 위에 쌓이는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실습인데 사실 수업 시간에 아주 열심히 들어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그거 써먹어보지 않으면은 한 3달이면 까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뭐 실습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내외 공모전 활동 등을 통해서 마케팅 기획서, 뭐 창업 계획서 이런 기획서를 한번 써보는 실습 경험이 있는 게 굉장히 실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배운 지식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3번째는 경험인데 응용학문이다 보니까 체험해보는 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럼 뭐 인턴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외 활동이나 인턴십 같은 것을 통해서 그냥 기획서만 써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획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필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체험해보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좀 전에 마케팅 기획서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 STP, 4P 믹스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틀을 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실습을 경험을 해보는, 실행해보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있는 핫 트렌드 하나를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마케팅도 4차 산업혁명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화두입니다. 화두. 그렇죠? 이번 책에서도. 그 빅데이터와 AI를 빼놓고 마케팅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유통, 판매, 커뮤니케이션이 전반에 걸쳐서 어디 하나 빅데이터가 안 쓰이는 곳이 없이 그래요?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미 마케팅 분야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최근에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 교수님 그 SNS 하시죠? SNS 예. 하죠.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하시면 거기 광고 뜨시잖아요. 나오죠. 교수님 교수님 SNS에 뜨는 광고와 제 SNS에 뜨는 광고가 달라요. 아 그래요? 전혀 다릅니다. 아 그게 빅데이터 분석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아 그러세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어찌 알았는지 요즘 제 인스타그램에는 임산부를 위한 옷과 용품 이런 것들로 광고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예. 와, 진짜 놀랍네. 제가 인터넷 서치부터 시작해서 제가 뭘 관심 있어 하는지 그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어서 저의 최근 관심사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이제 소비자를 정확히 그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그걸 알아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비자 분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기업 마케팅 부서나 아니면은 마케팅 관련 에이전시들에서 채용을 할 때 마케팅 기획 능력은 물론이고 이러한 기술까지 갖춘 인재를 너무 찾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AI와 빅데이터까지 할 수 있는 데이터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너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네요, 기회. 더욱 핫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학과나 뭐 응용통계학과나 산업경영공학과나 이런 쪽에서 기술을 같이 배워서 이 마케팅 지식과 능력과 결합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학과라고 해서 기술 몰라도 된다. 이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좀 더 그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또 임신하셨다는데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